네. 오늘은 뭐 어제 오늘 뭐 아무래도 저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우리 찰스 선생님의 예. 움직임이 제일 큰 관심거리네요. 예. 찰스 선생님. 안중근의 심정. 안중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8글자가 있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야. 저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예. 일일 부독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중서. 손 이렇게 없는 거로 예. 쫙 찍어가지고서 예. 일일 그 밑에 있는 거고요. 독서해라. 일일 부독서 구중서. 네. 아하.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바로 그 논리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서는 거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당이 소멸한다.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당내 반대 기류가 너무 강하거든요. 12명 의원들이 출마하지 마라. 그렇죠. 거기다 뭐 김경진 의원은 개인 의견까지니까 사실상 13명 반대한 거죠. 그리고 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개인 인터뷰에서 네. 출마하지 마라. 예,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11 등록인데 그 전에 예, 출마 포기해라.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뭘 자꾸 말을 하느냐, 그냥 낙선시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뭐 나서는 거는 자유니까 나서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나서면은 뭐 낙선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당내 반발이 지금 생각보다 커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당권 도전을 안 하면 이번에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 속사정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일단 호남당 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국민의당이. 이대로 가면은 이제 정동영 아니면 천정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의 계산대로라면 이대로 되면 창업주인 안철수는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거고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이 되면 민주당에 가서 붙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떠한 비난이 있어도 이번에 다시 나서서 안철수 당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분당도 불사한다는 거고요. 지금 동교동계는 지금 뭐 지금 분당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박지원, 박주선, 김동철 등 지도부들이 지금 이제 전부 나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좀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좀 빠르지 않아요? 매우 빠르죠. 뭐가 그렇게 초조할까? 초조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DJ하고 안철수는 달라요. 이게 오너하고 창업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십을 갖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뒤 이선을 물러서 있어도 예. 당을 언제든지 내가 장악할 그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는 이번에 그 증거 조작 사건에서 오너하고 뭐가 틀리다고? 창업주. 창업주. 예.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 창업주. 아니 영원한 오너죠. 영원한 오너고. 아, 창업주는 오너한테 뺏겨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손 털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번에 오너는 그래서 창업주.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국민들이 자기에게 창업주의 자리를 준 제3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뺏기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오너는 우리 당 대표 누구시죠? 그럼 오너. 그렇죠. 진짜 오늘도 아침부터 왜 이렇게 근데 알겠습니다. 좀 예. 그렇더라고요. 그 안 대표님 제가 몇 년간 보니까 네. 늘 헛박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빨리 해야 될 때는 지공을 하고 늘 헛박이라고? 엇박. 엇박자. 싱커페이션.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정박에 잘 안 들어오고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20대 때 보니까 거의 동물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박으로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빠질 때 빠지고. 정박은 또 뭐예요? 정박. 딱 예. 고박자에 엇박자. 딱딱 들어가는데 엇박자의 반대말이 또 정박자예요? 딱딱 박자 맞춰서. 노래방 좀 다니십니까? 오늘 좀 음악도 좀 했습니다. 슬그머니 그냥 아주 부드럽게 염장을 푹 쓰시고 들어가는데. 아이 부러워서 드릴 말씀인데. 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예. 지금은 보면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이럴 때 조금 더 있다가 진짜 위기니까 나오세요라고 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오면은 부드러운데. 우석훈 박사님. 예. 우리가 정치 한 40년 한 사람들이 정박과 엇박의 그 타이밍을 왜 못 잡는 줄 아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요 무척 독자적인 자기 소신과 정체성 주관이 강한 것 같지만 귀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예. 완전히 열려 있어요. 온갖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뒷말이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 이현주 의원은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전당대회의 전대 이 판세 자체가 어제부로 확 다 흐트러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현역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고민은 전 대표의 고민은 현역들은 다 나오지 말라 그러고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전부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김종회 돼 있어요. 위원장은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아 물론 이제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이 80대 20이란 말이에요. 어허. 당원 투표가 80%고 여론조사가 20%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다 현역들이 잡고 있잖아요. 잡고는 있지만 대체로. 1인 1표거든요. 예. 현역이라고 뭐 표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아니, 현역도. 현역들이 자기 지역구 당원들에 네. 그런데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나 인지도나 다 정체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저 안철수 선당 후사에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당을 구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모두 다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전당대회 겸허하게 당원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답니다. 안철수 씨가 안철수였네요. 그렇죠. 안철수였죠. 당 살리자는 절박함에 당대표를 출마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설마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저질이에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 9명이 넘네요. 9명이 반대의 기자회견을 또 바로 했네요. 12명이요. 12명. 12명이 네. 넘었나요? 좀 당내가 좀 시끄럽게 생겼네요. 그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호남 쪽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네. 그러면서 지금 호남파와 안철수파 이게 이제 급격히 갈라지는 분위기고 요거를 잘 자기들이 봉합해서 가면 모를까. 이걸 안철수 스타일대로 그냥 가면은 당 깨지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그 트소이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겠죠. 바른국민당. 그 뭐 안철수 자체가 자기 당을 바른당이나 이런 쪽으로 갖고 갈 생각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호남은 어차피 그쪽 사람들과 굳이 합쳐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다른 당과의 합종 연행은 당분간 지방선거 때까지도 저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해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당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룩할 때까지 더 나아가 내년 개헌을 민주 진보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개거품을 물고 바른정당을 없애려고 한 이유가 바로 양당 체제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당 체제의 폐해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당제가 맞다. 지금 국민 정서에 맞고 촛불 정신에 맞다고 보고 만약에 다당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고사돼야 되는 게 맞다. 시간을 오래 두고. 그런데 이번 안철수 당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적어도 국민의당이 한 20석 정도는 나오는 게 좋다. 너무 많다 국민의당에. 40석이 너무 많아서 20석 정도로 바른정당과 적당하게 좀 맞춰주고 이게 지금 안철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내년 지선 때문에 그래요. 지선 때 어느 정도 지지율과 그다음에 그 당의 소속 지자체장들을 당선시켜야만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위기의식에 당을 살리겠다고 나오는데 그 위기의식이 결국은
당을 붕괴시키는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일부 지역이라도 움키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오히려 힘을 받는다. 안철수 입장에서 자기가 전당대회 같은 거 안 뛰고 그냥 야인으로 묻혀 지내면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안철수보다 훨씬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더 선배들이에요. 그냥 지금 죽어 지내는 거지. 정동영, 천정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까지 갈 수 있냐면은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주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거의 연대에 가까운 정도의 그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설 자리가 다음 돌아올 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출마선을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선고 받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된 거지 안철수가. 그러면 집에 가면 인간이 집에 가지 않아. 한 20명 데리고 나간다니까. 또 새로운 당 지가 대빵하려고 당으로 또 들어가. 그리고 노원병에 또 출마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노원병에서 박살나지 뭐 또. 아니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고를 잘했다. 그리고 나와서 현명한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철수를 떨어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또 당을 자기가 한 20명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짝 먹으면 돼. 그렇게 다당 구조로 자꾸 다당 체제로 가는 게 저는 좋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한 건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요.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합당은 안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이 이 당들은 굉장히 권력이 세거든요. 근데 이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일부 조직이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더불어민주당 합치면요. 지역위원장들이 피 터지게 또 싸우고 분란이 또 일어나요. 그럼요. 예. 예, 또 일어나기 때문에 개혁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두지 말고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게 놔두는 게 나은데 이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20석, 20석 쪽으로 쪼개서 한쪽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파트너십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안철수가 좀 비판받는 지점에 사실은 그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바닥의 원죄가 안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잘못한 거예요. 알고 보면 뭐 처벌에 이준서가 받네, 뭐 이유미가 받네 하지만 안철수의 잘못이고요. 깨끗하게 페어플레이 해가지고 대선을 졌다면 더불어민주당 쪽 당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당을 어떻게 막판까지 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문주정 씨 관련한 그 사건 제보 조작했던 거 요것들이 생각보다 단죄를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에요. 국민의당이 40석이잖아요. 그 160석만 있으면 사실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보면 국민의당만 협조해주면 그냥 뭐 추경이니 뭐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국회의장이 더군다나 민주야권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쓰임새가 엄청 높아진 거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한다고 해도 해봐야 140석밖에 안 돼.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도 않아. 어차피 얘네들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일종의 계륵 같은 거야. 필요할 때는 정말 써먹고 올 수 있는데 하는 짓거리들은 너무 구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부 수요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국민의당 의석들 중에 안철수 계가 아닌 순수 호남권에 있는 뭐 그런 국회의원들 해갖고 한 30석 정도만 들어와도 무리 없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철수 자체는 지금 출마가 자기는 당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셀프로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당도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물, 지금까지 거기 지도부 같은 거 안 했던 인물이 들어오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기대가 생겨요. 아, 저 사람이 당대표 하면 뭔가 당이 좀 달라지겠구나. 근데 안철수가 당대표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걸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자기가 당을 살리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못 죽겠다예요. 현역 의원은 아니라도 당대표로도 움켜쥐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존재감은 내가 살리고 보겠다면 결국은 국민의당이 죽는 거라고. 큰 틀에서 보면 다당제가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고요.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 그것들이 구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왕정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소모적이라는 거지. 정치 예.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예. 거고요. 안철수가 당 살리겠다고 출마한다는 그 변호에 뭐 댓글 달린 거 1위가 이거네요. 원세훈이 국정원 개혁한다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당 정치라는 것은 책임 정치를 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 자기가 주장한 것과 행하는 거에 대한 성과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가. 그러니까 시대적인 구시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제왕적 리더십을 정당으로 이끌려고 한 구시대, 아주 999 시대, 999 시대의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철수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현대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그 안철수 당이 간부들이나 또는 특히 기존 기득권들의 중심이 된 당 운영이 구시대라는 거예요. 당이 문이 열렸고 그 당원과 국민이 직접 당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걸 고집함으로 인해서 아까 명중님이 얘기한 이 당이 거의 당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만큼 당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고 몰입의 집단으로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자체의 그를 수항하는 지자체 의원들이나 또는 새 정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 갈등의 단초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왜 이렇게 고집을 필까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왜 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요. 예. 아까 그 12명 의원 주승용, 이찬열, 유성엽, 장병환, 박준영, 황주홍, 김종회, 박주현, 이상론, 장정숙, 정윤화 이런 사람들이 비안철수계 호남 의원과 비례대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정배, 김한길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여기 이제 선이 쫙 갈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성명을 네. 발표했어요. 안 전 대표는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저번에 안철수 대표 출마 기자회견 서명한 사람들이 109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절반 정도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의견 피력한 거를 그 성명서에다 집어넣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제 국민의당 고문단에 뭐 권노갑 이런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출마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한 내용이 쌓일 가능성이 첫 번째지만 이게 탈당 같은 걸로 이어질 것이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대선판에 있어서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싸우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힘을 한번 겨뤄보자. 그러니까 안철수 떨어뜨리자 하는 그 분위기가 팽배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안철수 당선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몸을 띄고 있는 의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에 목말라 있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리더십을 너는 할 수 없어라는 게 당내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을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정당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고요. 자유한국당도 새로운 리더십에 목말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능가할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그거를 안철수가 계속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는 한 절대 국민의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거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나서면은 뭐 낙선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당내 반발이 지금 생각보다 커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당권 도전을 안 하면 이번에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 속사정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일단 호남당
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국민의당이. 이대로 가면은 이제 정동영 아니면 천정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의 계산대로라면 이대로 되면 창업주인 안철수는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거고 정동연, 청정배 두 사람이 되면 민주당에 가서 붙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떠한 비난이 있어도 이번에 다시 나서서 안철수 당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분당도 불사한다는 거고요. 아하. 지금 동교동계는 지금 지금 분당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박지원, 박주선, 김동철 등 지도부들이 지금 이제 전부 나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좀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좀 빠르지 않아요? 매우 빠르죠. 뭐가 그렇게 초조할까? 초조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DJ하고 안철수는 달라요. 이게 오너하고 창업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십을 갖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뒤 이선을 물러서 있어도 예. 당을 언제든지 내가 장악할 그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는 이번에 그 증거 조작 사건에서 오너하고 뭐가 틀리다고? 창업주. 창업주. 예.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선수의 염장을 푹 쑤시고 들어가는데. 아 부러워서 드릴 말씀인데. 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예. 지금은 보면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이럴 때 조금 더 있다가 진짜 위기니까 나오세요라고 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오면은 부드러운데. 우석훈 박사님. 예. 우리가 정치 한 40년 한 사람들이 정박과 엇박의 그 타이밍을 왜 못 잡는 줄 아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요 무척 독자적인 자기 소신과 정체성 주관이 강한 것 같지만 귀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예. 완전히 열려 있어. 온갖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뒷말이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 이현주 의원은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전당대회의 전대 이 판세 자체가 어제부로 확 다 흐트러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현역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고민은 전 대표의 고민은 현역들은 다 나오지 말라 그러고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전부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돼 김종회 있어요. 위원장은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이 80대 20이란 말이에요. 당원 투표가 80%고 여론조사가 20%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다 현역들이 잡고 있잖아요. 잡고는 있지만 대체로. 1인 1표거든요. 예. 현역이라고 뭐 표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아니, 현역도. 현역들이 자기 지역구 당원들. 네. 그런데 에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나 인지도나 정체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저 안철수 선당 후사에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당을 구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모두 다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전당대회 겸허하게 당원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답니다. 안철수 씨가 안철수였네요. 그렇죠. 안철수였죠. 당 살리자는 절박함에 당대표를 출마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설마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저질이에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 9명이 넘네요. 9명이 반대의 기자회견을 또 오늘은 어제 오늘 아무래도 저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우리 찰스 선생님의 예. 움직임이 제일 큰 관심거리네요. 예. 찰스 선생님. 안중근의 심정. 안중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8글자가 있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야. 저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예. 일일 부독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중서. 손 이렇게 없는 거로 예. 쫙 찍어가지고서 일일 그 밑에 있는 거고요. 독서해라. 일일 부독서 구중서. 네. 아하.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바로 그 논리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서는 거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당이 소멸한다.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당내 반대 기류가 너무 강하거든요. 12명 의원들이 출마하지 마라. 그렇죠. 거기다 뭐 김경진 의원은 개인 의견까지니까 사실상 13명 반대한 거죠. 그리고 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개인 인터뷰에서 네. 출마하지 마라. 예,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11 등록인데 그 전에 예, 출마 포기해라.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뭘 자꾸 말을 하느냐, 그냥 낙선시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뭐 나서는 거는 자유니까 나서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대통령 창업주고. 아니 영원한 오너죠. 영원한 오너고. 아, 창업주는 오너한테 뺏겨갈 수도 그렇죠. 있다. 그냥 손 털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번에 오너는 그래서 창업주.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국민들이 자기에게 창업주의 자리를 준 제3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뺏기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오너는 우리 당 대표 누구시죠? 그럼 오너. 그렇죠. 진짜 오늘도 아침부터 왜 이렇게 근데 알겠습니다. 좀 예. 그렇더라고요. 그 안 대표님 제 몇 년간 보니까 네. 늘 헛박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빨리 해야 될 때는 지공을 하고 늘 헛박이라고? 엇박. 아, 엇박자. 싱커페이션. 네. 딱 들어가는 정박에 잘 안 들어오고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20대 때 보니까 거의 동물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박으로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빠질 때 빠지고. 정박은 또 뭐예요? 정박. 딱 예. 고박자에 엇박자, 딱딱 예. 들어가는데 엇박자의 반대말이 또 정박자예요? 딱딱 박자 맞춰서. 노래방 좀 다니십니까? 오늘 좀 음악도 좀 했습니다. 슬그머니 그냥 아주 부드럽게